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 장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53조 6,500억 원으로 사상 첫 5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5조 1,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64% 증가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반도체 매출이 20조, 영업이익은 10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은 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 잠시 뒤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급등 피로감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이 됐었는데요. 어제 1.17% 내린 2,5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기 전자업종과 철강 금속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고요. 코스닥도 0.6% 내리면서 92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장 개장 전에 저희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사봐야 되는지 의견 드릴 거고요. 장중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들어볼 텐데요. 지난 11월 29일에 주셨던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금 185% 상승 중이거든요. 대응 전략 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큰 수익률을 좀 올리시고 계실 텐데 제가 목표가로 했던 수익률보다는 좀 더 오버된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익실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신규 관점에서 혹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이번에 또 KRX 300 지수에 또 편입이 됐고, 그로 인한 또 수급적인 수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어제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종가로 한 10.6%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이 43,850원, 장중에 터치했던 부근을 넘어서서 5만 원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제 기관이 14만 7천 주 정도, 급격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술 수출 이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어떤 신규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10%나 또 급등이 있었던 한올 바이오파마 최희승 차장님의 포트 종목이었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을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지금 지수 동시효과 상당히 좋지 못한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주가가 좀 미리 먼저 빠져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 지금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계열사 중에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나무가 두 개에서 두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개의 나무가 이제 제가 판단한 두 개의 나무는 하나는 이제 카카오스탁 주식을 거래하는 이제 모바일 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업비트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거래소고요. 지금 현재 카카오스탁 같은 경우에는 월 거래액이 2조 원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광풍이 불 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 넘는 일 최대 거래량이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는 그런 또 거래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률이 상당히 좀 지분법 평가액으로 평가받으면서 현재 두나무는 카카오가 8.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1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또 덧붙여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했지만 1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올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카카오 플랫폼 광고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4분기만 해도 전년 대비 45%의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광고 매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느냐 싶고요. 또한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이 570만 주를 매도를 했고 기관이 한 27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기관의 좀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은 이런 외국인들 매도에 좀 기인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18만 5천 원에서 시초가에서 좀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카카오였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의견 들어볼까요? 어제 주가가 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수주 절벽으로 가시밭길을 걸었던 조선업종 올해 들어서 주도주로 좀 각광받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71%나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의견 들어볼게요. 2, 1. 예, 굿 의견을 드시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혼자니까 굉장히 의견이 갈릴 리가 없겠네요. 제 안에 여러 명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그 굿하고 배드만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거를 들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반으로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을 선택했는데 약간이라도 기우는 쪽으로 지금 이 조선주 가지신 분들은 정말 끔찍하실 거예요. 맞죠? 주가는 맨날 지금 사상 최고치, 뭐, 간밤에 새벽에 뭐, 다우나스닥은 또 급등해서 또 최고가 뉴스 나오면서 시작하지. 근데 우리나라 또 열리면 또 그렇게 시작해. 근데 내 조선주는 막 이래. 그러면은, 뭐, 네, 비속어라 못하겠네. 엄청 버틴다? 그런 걸로도 지금 사실 위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밑에서 뭐 70% 오르고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조선 3사를 제가 펴놨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 말씀하신 대로 70.86%나 올랐고 올해로 따지면 삼성중공업 28.92, 현대중공업 42.86이나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그 2007년도에서 11년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유럽 금융위기랑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뭐 이럴 때죠. 그때 시기에는 이 조선 3사가 정말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셀트리온 삼총사가 언론을 도배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조선 3사만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뭐 미래가 뭐 창창하고 온갖 보고서 장밋빛 다 나왔는데 지금 몇 분의 1 토막이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을 들인 이유는 정말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주가까지 가는 거는 지금 너무나 먼 얘기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이 조선 3사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벗어난다면 지금 최악의 주가의 바닥은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굿 의견을 드렸습니다. 뭐 아주 굿인데 굿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안고 약간 굿을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 31일 수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분위기 볼 거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분위기 함께 보셔야겠죠? 코스피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오늘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되는 건데요. 어제 2%대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 주고 있고요. 반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 나흘 연속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가까이 밀렸었는데 오늘도 0.6% 빠지면서 72,0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포스코에서 시가총액 3위 종목을 되찾은 현대차가 어제와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0.6% 상승이고요. 포스코는 1% 오르면서 38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권 내 종목 중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은 지금 두 종목인데요. 현대차와 포스코입니다. 확연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0.9% 밀리고 있고 네이버의 주가가 어제 종가 수준 부근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 2,555선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하락입니다. 909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닥도 지금 대체로 종목들이 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보다 3%대 급락하면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3% 급락입니다. 신라젠, 바이로메드, 티슈진까지 모두 약세인데요. KRX 300지수에 포함되지 못한 티슈진이 오늘 3%대 하락하면서 57,700원 선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있는 종목인데 역시 펄어비스도 KRX 300지수에서는 일단 편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3%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 역시 2% 하락, 메디톡스와 포스코 캠텍도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큰 하루인데요. 전 세계 증시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좀 숨 고르는 양상이다라고 분석하신 전문가 많으시죠.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계시던데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좀 사야 되는 겁니까, 소장님? 네, 이게 데일리기 때문에 네. 사실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도 심심풀이로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 너무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투자 성향에 맞추어서 전략을 얘기 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데일리 이 방송이기 때문에 좀 짧은 전략을 얘기 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계속 워렌 버핏처럼 사는 거를 계속 데일리 방송에 나와서 워렌 버핏처럼 장기적으로 사세요 이거를 매일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맞고 전체 외국 시장을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약간 쉬어가는 흐름도 지금 괜찮다. 지금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은 다우 나스닥이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강남을 필두로 오르는 게 정책의 실패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세계의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제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만드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을 거고 물가가 오르면 그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겠죠.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 월급은 안 오르는 거죠. 왜냐면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거는 월급 인건비는 줄이고 회사의 영업이익만 느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자신의 삶은 아직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랑 부동산이 오르고 물가가 인상되는 경기 회복 초반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경우예요. 하지만 이 자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기쁜 상황인 거죠.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다 마찬가지인데 다 잘 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살짝 흔들렸을 때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조정을 줬지만 IT도 역시 끝나진 않았어요. 아마존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너무 많이 달려와서 이제 쉬고 바통을 다른 데로 넘겨줘야 되지 않냐 하지만 얘네가 바통을 넘겨준다고 해서
주도주의 위치를 잃는 거지 걔네가 뭐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막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왜곡을 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걔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업종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경기 민감 업종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구업종이라고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업종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쉼을 가질 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은 수익을 엄청 봤어요. 그럼 IT 바이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계의 흐름을 보면 다우 나스닥도 보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쉐브론이라던가 뭐 지금 정유주라던가 알코아라던가 알루미늄 이런 경기 민감 업종도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학 철강도 밑바닥에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런 업종들이 옛날 업종 같고 무슨 뭐 대장간에서 두들기는 것 같고 구 업종 같고 섹시하지 않으니까 그쵸? 섹시하고 세련된 종목을 좋아하니까 눈을 돌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보자면 그쪽으로 지금 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넓히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래소라던가 코스닥 지수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절대적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으면 지수는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떨어진 그러니까 옛날엔 강했었죠. 아까 조선업종도 봤지만 조선업종이 옛날에는 굉장히 상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업종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학, 철강, 정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의 영향력이 덜하니까 지수는 안 오르겠죠. 하지만 업종별에서는 굉장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에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업종과 종목이잖아요. 인덱스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그쪽 경기 민감 업종으로 약간 좀 비중을 다시 옮겨보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예,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을 통해서 신일섭 소장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12종목부터 살펴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10위는 노르페인트입니다. 그 월요일 날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안 보던 뭐 이런 그 주가 차트라던가 이런 수급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노르페인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이게 좀 생각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인트, 뭐 그 철강 이런 거를 약간 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맨날 이른바 사람들을 시켰잖아요. 뭐 도배, 장판, 뭐 페인트, 그리고 건설 산업 이런 것도 뭐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이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게 되게 먼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페인트 하면 항상 페인트가 막 묻어 있고 냄새가 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노르페인트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 2014년에 노르펜톤 색채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색채에 대한 연구를 해요. 이번 연도에 가장 그 유망한 컬러가 바이올렛이거든요. 그래서 뭐 잡지들을 보면은 바이올렛 색깔로 된 여러 소파들이나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이 나오곤 해요. 굉장히 묘한 그 끌림이 있죠. 예전에 뭐 보라돌이 뭐 정체성의 얘기는 음모론으로 나왔지만 그 색깔이 되게 주는 오묘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렛을 꼽았는데 그 노르페인트에서도 이런 색채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벤자민 무어라는 회사도 있고 그쵸? 펜톤이라고 이제 그 회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페인트 회사들이 팝업 스토어라던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클래스를 열어요. 색채 클래스라던가 이제 주부라던가 뭐 남편분들 같이 부부 동반으로 모셔가지고 집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 DIY 이런 클래스도 엽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이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페인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케아 얘기를 잠시 했었지만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사실 뭐 중소상인들이 우리의 삶을 뺏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그게 산업으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제적 가치가 크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보면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한샘이라던가 뭐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크게 만들면서 그 산업이 확 커져 버렸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집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막 그 인스타라던가 SNS,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꾸몄다. 신혼집인데 너무 이쁘게 꾸몄어요. 그럼 거기 밑에 좋아요 댓글 엄청 달리죠. 저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요런 페인트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요런 소품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트들이 이제 화랑새를 띠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예전에는 대형마트가 10년 전, 20년 전에 처음 생길 때 신세계라던가 현대라던가 롯데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여러 대형마트를 만들었을 때 이제 매주 우리는 대형마트 가서 쇼핑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이케아라던가 한센 플래그십 스토어를 매일 주말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소품을 들여올 것인가 그거를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사 다녀서 오랜만에 뭐 10년 만에 이사를 가서 한번 연례 행사로 할까 말까 한 그런 쪽에서 이제 매주 가가지고 이런 걸 구경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인트 시장도 완전 그쪽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B2C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페인트가 그냥 건설업종에 관련된 업종으로만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구업종으로. 이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B2C 비중을 넓혔고, 그런 색채 연구소를 통해서 뭐 건축이라던가 자동차, 가전, 패션, 인테리어 분야의 컨설팅도 하고 있고, 올해 그 색채, 그 대표적인 색채로 바이오를 해서 꼽기도 했었고,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거래량도 늘고 좀 활발해졌어요. 왜냐면 페인트 업종은 예전에 건설 업종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을 때만 잠시 건드리던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있었고 2015년까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5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8,740원까지 내려와 있어요. 2007년에 이렇게 지금 밑에서 조금 다시 제2의 도모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시멘트 업종을 보여드렸죠. 시멘트 업종도 2017년 초반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2012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멘트 업종이 계속 얘기를 들었다시피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시멘트예요. 예를 들어 아까 전일장 특징주에서 제가 조선업종을 너무 오래다 보니 두 번째 준비된 GS건설을 못했는데, GS건설이든 현대건설이든 삼성물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설주가 완성 건설주는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먼저 건설업종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는 게 시멘트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 시멘트 업종을 보고 건설 주가가 나중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겠구나 해서 건설주를 지금 미리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어쨌든 시멘트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은 페인트 업종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노르페인트가 건설 업종의 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급등의 여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쪽으로도 지금 B2C 쪽으로 완전 체질 개선이 돼서 그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순매수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2017년 6월 달에 한번 크게 들어왔었고, 그때 개인이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말에 한번 또 크게 들어왔네요. 그때는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 번씩 크게 터트렸던 물량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기관은 잔잔하게 계속 조금씩 사고 있는 것 같고, 개인은 2017년 6월 달에 잠깐 확 샀었지만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팔아 넘기고 있네요. 그렇죠? 수급은 이렇고.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20개월 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빨간색이 20개월 선이에요. 근데 2012년도에 처음 올라와서 계속 보시면 거기를 안 깨잖아요. 상승세 때는. 그러니까 거기를 깨고 나서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를 뚫어내면은 이제 머리 위가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어내면 시멘트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3전사기로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는 이미 이번 달에 22.92%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AK홀딩스는 계속 얘기를 들었다시피 애경산업이 지금 상장 예정이고, 그쵸? 그리고 제주항공이 있고요. 애경유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자회사들, 자식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지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오늘은 애경산업 얘기를 하려고요. 그 애경산업도 그렇고 이랜드 리테일도 지금 상장 예정이라, 지금 바이오주가 다들 IPO 하려고 하고 있죠. 너무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왜냐면 신라젠 보세요. 신라젠 상장해서 돈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타겟도 되어서 그걸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서 하소연을 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IPO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유통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애경산업이란 대여가 1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랜드 리테일도 있고 이디야 커피도 상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도 상장이 많이 준비 중이라는 거. 근데 애경산업이 상장이 되면 여기에 또 날개를 달아주는 게, 애경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AG2 웨니스 그리고 루나, 이거 두 개인데 색조 화장품 주로 만드는 거거든요. 팩트, 견미리 팩트라고 이제 아시죠? 조금 중년 여배우신데, 그래서 그 부분이 홈쇼핑에서 지금 대박이 나고, 가끔 홈쇼핑 돌려보다 보면 채널 맨 아래 있잖아요. 돌려보다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거 두 개가. 근데 맨날 완판됐다고 쇼호스트들이 굉장히 침이 마르게 하던데, 어쨌든 이게 지금 애경산업이 원래 이제 그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비누 만드던 회사예요. 영등포에 비누 공장 있었고. 근데 이제 화장품 사업으로 굉장히 커져서 지금 화장품주가 조금 눌리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롯데 면세점이나 소공동 다시 가보시면은
주말에 다시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세점도 다시 약간 살아나고, 면세점이 살아난다는 거는 다 화장품이잖아요, 솔직히 거기. 화장품이 살아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뭐 이런 주가들 다 살아나고 있고, 코스맥스. 화장품 산업이 탁 좋아지는 찰나에 애경 산업이 상장을 하니까 시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주항공은 이미 떠서 AK홀딩스의 주가를 견인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84,800원까지 올라왔는데 2015년 11만 1,000원, 11만 1,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히 보이죠. 그래서 애경산업이 상장 자금으로 중국 진출을 본격화해서 지금 홈쇼핑에서 대박난 거 있죠. 에이지2 웨니스, 루나 이거 완전 키운다고 하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애경산업이 상장하면 AK홀딩스에는 더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자회사들이 지금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그 상장 효과까지 오면은 이제 전부 뉴스에서 이거 상장 효과 있다 이러면 또 더, 그러니까 이게 뭐 몸값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 언론을 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언론을 타면 몸값이 높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PC 삼립이 8입니다. 또 오늘도 또 이제 식자재 공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샌드위치 브랜드 중에 샌드팜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자회사가. 그래서 아까 저번 주인가 밀다원 얘기를 드렸잖아요. 밀다원이라고 밀가루 가공업체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빵을 공급을 한다. 이게 원래 옛날에 우리가 요즘에 태극당의 딸기 케이크에 올라간 이상한 옛날 젤리가 있어요. 그게 인스타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로. 태극당도 되게 오래됐는데 원래 삼립식품, 전신 삼립식품도 원래 빵 전문 기업 우리 시작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빵을 만들고 이제 겨울철에 먹을 수 있는 빵이 뭔가 해가지고 이게 찐빵이라는 걸 들어와서 호빵으로 개발해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서 삼립호빵이 대박이 된 거고, 그래서 빵 회사였다가 지금 점점 종합식품 회사가 된 거거든요. 몇십 년간. 근데 지금 보니까 샌드위치 브랜드 샌드팜이라는 회사는 뭐 하냐면은 시화 공장이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거기 샌드팜 샌드위치 만드는 생산 설비를 증설했어.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도 하지만 편의점에 가면 가장 대표 두 가지 있잖아요. 샌드위치 아니면 삼각김밥. 두 개 중에 되게 고민하죠. 이거 두 개 다 먹을까? 아니면 하나만 먹을까? 아니면 거기서 돈 좀 더 보태면 도시락 먹는 거고. 근데 거기 이제 샌드위치랑 삼각김밥이 대표 주자인데, 샌드위치, 편의점 샌드위치들에 여기 납품을 해요. 그래서 편의점 샌드위치에 납품하는 샌드위치 식자재 중에 1위예요. 이게 샌드팜이. 그래서 SPC 삼립이 보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하고 있구나. 보시면 밀다원을 통해서 파리바게뜨니 비즈니니 자기네 자회사의 던킨도너츠 다 뿌리고 있고, 밀가루. 그리고 이 샌드팜을 통해서 각종 샌드위치 회사의 샌드위치 식자재를 다 공급하고 있다. 이거 식자재 납품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식자재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자기 회사, 현대 그린푸드면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아니면은 자기네 현대 계열사의 어떤 병의원, 이런 관공서, 이런 데다 납품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또 넓혀가고 있는 거고, 삼립은 또 삼립 자회사를 통해서 자기네 회사 다 먹고 자회사 다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넓혀가고, 이런 전략인데, 이제 캡티브 마켓이 누가 크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왜냐면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얘기 나오지만 사실 실질상 자기네 자회사를 자기네가 하지 그럼 남의 회사에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회사가 많은 게 유리한데, SPC 산업은 일단 자회사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자회사가 너무나 많아요.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다 뿌리니까 일단 유리한 거고, 그거를 무기로 해서 점차 넓혀가면은 이제 더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C 삼립의 식자재 유통 이런 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탑7은 제주항공입니다. AK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애경유화가 좋으면 또 AK홀딩스를 메꿔주고, 애경산업이 또 도우면 또 메꿔주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AK홀딩스를 투자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분법 평가 이익 아시죠? 자회사들의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50%면 애경유화가 낸 실적의 50%를 AK홀딩스의 실적 평가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K홀딩스는 홀딩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자회사의 실적을 먹는 거기 때문에, 여러 자회사들의 실적을 민감하게 파악하기 너무 나는 귀찮고 힘들다 이러면 AK홀딩스 하고 싶은 거고, 더 나는 그 중에 자회사 중에 제주항공이 더 탁월할 것 같아, 그리고 주가가 더 잘 오를 것 같아 하면 제주항공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잘 되면 계속 사람을 뽑겠죠. 제주항공이 올해 신규 채용을 500여 명이나 한대요. 지금 불경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제주항공 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인기 많은 그 직장이고, 6년 만에 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을 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성과급 총액의 30%를 주식을 지급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 배경이 그거래요. 처음에 자사주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 임직원들에게 자사주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네 회사의 애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회사의 주식을 직접 갖고 있으니까 관심이 더 높아져요. 단순히 직장을 다닌다는 것보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그 부분이 올라서 더 일할 맛도 나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전략인데, 제주항공의 주가가 오르니까 임직원들도 이걸 주니까 또 좋아하고 이런 거지. 만약에 주가가 내리고 이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IPO를 처음 했는데 물량이 인기가 없어서 기관이 다 안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거 강제로 가져라 이래요. 그러면은 가끔 그 주식 상담 방송에도 들어와요. 자사주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 주식이 너무 안 가서 어거지로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몇 년간 내 회사 주식이라 갖고 있긴 한데 강제로 받은 건데 오르지도 않고. 근데 제주항공은 주가도 오르는데 성과급으로 주식까지 받으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성과로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이 또 좋고요. 한스바이오메드가 6입니다. 이 벨라젤 얘기를 오늘 또 드리겠는데, 네. 벨라젤이 한스 대덕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그 제75차 대한성형외과 학회 국제 학술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학술 대회에 세계 성형외과 의사 2,500명 참여했고, 국내 성형외과 관련 전문가 1,500명 참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스 바이오메드 관계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데 학술회의 가보면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중간에 뭐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뭐 다과나 이거 나누면서 서로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1부, 2부, 3부 중에 1부, 2부가 다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가 나와서 대부분 벨라젤에 대한 설명에 할애를 했어요. 이 많은 성형외과 의사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벨라젤이 직접적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하면은. 벨라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한스바이오메드가 밀고 있는 건데, 이 벨라젤로 만약에 그 시술을 받으시잖아요. 만약 여성분들이 유방 성형 확대 수술을 받으시면 그 보증서를 발급을 하고, 만약 10년 사이에 이게 정말 사고가 나면, 뭐 사고 가끔 나오잖아요, 뉴스에. 사고가 나면 다시 그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수술을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입소문을 얻고 있고,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쓰고, 그런 것들을 한스바이오메드가 보증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만족스러우니까 후기가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엘러간이 이쪽도 계속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한스바이오메드가 엘러간보다는 약간 저렴하면서 이런 보증제를 도입을 하면서 조금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이런 예가 현대자동차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런 전략이었죠. 처음에 약간 저렴한 차에 10년 보증을 해버린 거예요. 무상 보증을. 10년 10만 킬로인가 15만인가? 그 보증을 파격적으로 해서 점유율을 치고 올라갔거든요. 이 벨라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으로 엘러간의 그 점유율을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점유율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벨라젤의 성공 가능성에 따라 한스바이오메드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철학이 있는 투자를 하시는 신일섭 소장님 5종목을 먼저 봐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과 종목은 동일했는데 어떤 관점으로 포인트를 잡고 투자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거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22%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1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소가 있을 것인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굴삭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작년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이제 두산밥켓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두산밥켓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동사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유가 상승이 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것이 이제 선순환되면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의 최근의 시장의 컨셉이었기 때문에 동사도 이제 거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뭐 오늘 어제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조정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면 또 차익 실현의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익절을 고려하시거나 비중 축소하시는 것도 시장 상황을 봐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저가 매수 포착주 지난주 종목 리뷰를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SK텔레콤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지금 잠깐 시장이 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시장의 삼성전자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준비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좀 전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쪽에 좀 매수를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SK텔레콤 26만 5천 원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는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더 뭐 매수가를 좀 하단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편요금제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5G에 대한 기대감 지금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앞으로 2-3년을 생각해 본다면 롱텀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좀 매수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준은 이제 배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당 10,000원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26만 원 현재 기준은 거의 4% 시가 배당률 4% 가량 나오는 종목입니다. 뭐 대형주 중에 이렇게 배당률이 4% 가까이 나오는 종목은 몇 종목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하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롱텀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26만 원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2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장중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100원으로 낮추겠다는 소리고요. 장중에 8%나 급등이 있었다가 지금은 5%까지 그래도 상승폭을 다소 줄였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삼성전자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조언 좀 들어볼까요? 네, 예.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뚜기를 처음에 가져왔었잖아요. 예.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오뚜기 정말 좋고 갓뚜기라고 소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없다. 오뚜기를 안 사는 거죠. 비싸니까. 그리고 예전에 삼성전자가 비싸서 하이닉스를 대신 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꽝 대신 닭은 사실 안 좋아요. 왜냐면 그 꽝 대신 닭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꽝 대신 닭 먹는 거는 닭이 더 맛있고 닭이 꽝보다 더 이제 우리가 삶에 좋으니까 그건 좋은데 여기서는 안 좋아요. 왜냐면 예전 하이닉스가 지금이야 좋지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싫어가지고 그냥 비싸서 싫어서 하이닉스를 샀다가 안 오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비싼 거 보면은 영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102만 9천 원이고요. 롯데 칠성 148만 1,000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오뚜기 76만 7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기가 싫어요. 근데 아모레지 14만 2천 원 됐거든요. 아모레 퍼시픽도 아모레 그 그룹도 액면 분할로 이렇게 낮춰지니까 거래량이 좀 는 효과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뭐 옛날에 뭐 90년대에 뭐 7만원, 8만원일 땐 괜찮았겠지만 삼성전자시 260만 원이라 예.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 지금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게 네. 삼성전자 주가를 300만 원으로 본다면 한 6만 원대로 이렇게 좀 낮춰진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서 일반 투자들이 물론 그래도 삼성전자를 안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면 분할의 효과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영풍이나 롯데칠성도 지금 만약 액면 분할을 시행하게 되면 분명히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영풍이나 롯데칠성보다는 훨씬 그 포커스를 많이 받고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IT가 약간 조정을 받고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니까 약간 빠지려고 했는데 또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해서 지금 뭐 다시 싸게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시총 1위의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맨날 파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은 갤럭시 폰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삼성전자 한 주를 안 갖고 있다. 그럼 왜 한 주를 안 갖고 있냐? 저번에 2주 가진 어린 아이가 주주총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댓글에 다 악플이에요. 왜 악플이 달린지 아세요? 왜 저 어린애는 야 나는 저거 한 주 살 돈도 없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왜 저 아이는 2주나 갖고 있지? 13살짜리가? 우리나라의 이 시각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린이를 응원해줘야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액면 분할이 돼서 싸게 되면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한 주라도 가져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나올 거고 그게 당연시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 주, 두 주를 가지고 먼 미래에 30,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직접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4월달 공시로 봤을 땐 4월달에 뭐 신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또 어떤 코스피의 큰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까 처음에 전략에서 쉼표도 좋다 얘기를 드렸는데 쉼표가 너무 짧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셀트리온 이전 상장 있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죠. 코스피에는 호재밖에 없네요. 그래서 약간의 쉼표가 있을 때 쉼표를 굉장히 길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스타카토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못 사신 분들에게는 계단을 뭐 3-4계단 내려가는 게 아니라 5계단 올라갔는데 1계단 정도 내려갈 때 빨리 그 다리를 채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전자가 50대 1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장중 급등세가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봤는데요. 소액 투자자들도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셨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신일섭 소장님 5위 종목 공개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저 문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서요. 문자 문의 주신 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좀 살펴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13만 5천 원이니까 수익권 내 계신 거잖아요. 50% 들고 계시대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종목을 넘어가길래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삼총사로 불리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하고 있는 기둥 산업에서 가장 연관이 있는 건 사실 이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셀트리온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약간 주사업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주가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니까 뭐 삼총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핵심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함께 이제 계열사 셀트리온과 함께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이전 상장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200에도 들어갈 걸로 확정적이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갔을 때 과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설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미로. 만약에 이 셀트리온이 지금 비중이 너무나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코스닥에서. 그래서 10손가락으로 따지면 한 손가락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 채울 것이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남은 이총사가 채울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 생각에는 더 들고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냥 10월달부터 작년 10월달부터 지금까지 뭐 약간 이런 라인을 타고 오는데 2018년도 초에 살짝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차트가 나오죠. 여기 있으면 잘 보이는데 그래서 밑으로 한번 급격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막 달리기 원래 잘하는 애예요. 달리기를 잘 하는 애고 성적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뭐 정말 우사인 볼트 얘기를 하면 계속 뭐 9초 1, 9초 2, 9초 1은 아니죠. 9초 5, 9초 6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강풍이 뒤에. 그래가지고 9초 1이 나오고 막 8.9가 나왔어요. 8초 9가.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뒷바람이 너무 불었다고 해서 공식 기록에서 빼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오버슈팅이에요. 근데 오버슈팅이 바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제 그 토널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상승의 본 채널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원래 성적을 잘 내고 있었던 애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더 성적을 낼 거고.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삼총사의 고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계속 PER, PBR만 보고 계속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의 PER, PBR을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장부만 보고 평가하면 당연히 PER 높은 거는 다 팔아야죠. 근데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연예인들도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몸값을 제일 많이 받아요. 출연료를 제일 많이 받고 그 계약금도 제일 많이 받고. 근데 그 많이 받는 거를 가지고 이미 뭐 한물간 스타나 옛날의 스타들 이거밖에 못 받고 있는데 왜 쟤는 젊은데 저만큼 받아?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스타에게는 최고의 몸값을 부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이제 추세랑 이런 거에 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걸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원래 가고 있는 속도대로 지금 돌아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서 지금 뭐 50% 비중이 뭐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싣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계속 추세를 따라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매도할 필요 없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셀트리온이 하게 되면 또 시총 1위라는 종목의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받으려고요. 이번에 저희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와 있거든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들을 텐데 그 전에 먼저 종목 리뷰부터 좀 듣겠습니다. 텍셀 네트컴이 113%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텍셀레트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 1월 중순 이후에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 금융 쪽의 자회사 모멘텀, 그러니까 저축은행 모멘텀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이제 저축은행 쪽 그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것으로 시장에서 분석이 되면서 단기간에 좀 10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주가가 워낙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뭐 흐름 보면은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준에서 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사실 뭐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게 계좌 수익률 측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다소 쉬어가고 있는 텍셀 네트컴 김영철 팀장님 종목이어서 저희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추세 매수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겨울만 되면은 사실 4만4온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3일 따뜻하고 4일 추운 건가요? 아무튼 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4만4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요. 그러니까 3일이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좀 빅트렌드 그리고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전에 이제 클린앤사이언스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위닉스라는 종목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클린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그 필터를 위닉스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위닉스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닉스 같은 경우에 73년도에 냉장고랑 에어컨 부품 생산업체로 뭐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다변화해서 최근에는 이제 매출액이 공조기, 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이랑 그다음에 제습기, 가습기 이런 쪽의 매출이 한 70% 이상 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위닉스라는 종목은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습기 그리고 가습기 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매출이 급증을 했었고, 이때 이제
상당 부분 주가가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재고 이슈가 있었고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다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사회적 이슈랑 그다음에 트렌드 부분들이랑 맞물려서 이 미세먼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부터 미국 코스트코 쪽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게 이제 16년부터 사실 진출해서 매출이 나왔는데 16년도에는 한 170억 정도 그리고 작년은 한 300억 정도로 미국 향 매출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그 이상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향뿐만이 아니라 국내 자체 모멘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저희 집도 올해 이제 그 공기청정기를 추가적으로 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집에 놀러 가더라도 대부분 공기청정기 하나씩은 있는데 위닉스라는 브랜드가 가성비가 좀 좋다 보니까 많이들 애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7,000원 언더에서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17,000원 초반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7,100원에서 17,900원 사이 그래서 뭐 한 17,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가는 한 2만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게 더 피부에 와닿는다 생각이 드는데 위닉스 최근에 또 친구네 집 놀러 가면 가성비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하나씩 들여다 놓은 공기청정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매수 종목으로 주시네요. 목표가 20만 원, 2만 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신인섭 소장과 함께 하고 있고요. 5위부터 1위 종목 공개할게요. 네, 역시 그 생활 속에서 하는 게 좋은 게 방송에서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네 막 이러잖아요. 좋은 종목이 500개인데 뭘 사냐.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는 이제 종목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활 속에서 자기가 느낀 거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펄어비스 5위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프리미엄 테스트 참가자 모집한데 이거 정말 따내기 힘들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페 회원수가 25만 명을 돌파했는데 여기서 이거 프리미엄 테스트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날릴 거 아니에요. 이거 추첨제거든요, 지금. 거의 로또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지금 마지막 테스트에, 여기 프리미엄 테스트에 들어가면은 다 이용해 볼 수 있고, 게임의 모든 그 마법이나 이런 거 다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네. 이제 곧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가문명 선점이라던가 사전 다운로드 커스터마이징 이벤트들을 열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뭐 가문명은 여기서 뭐 말하는 아이디, 뭐 필명 이런 거를 먼저 부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막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은사막 모바일은 지금 이제 거의 오픈을 앞두고 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봉상으로 21선이 처음으로 깨져가지고 상장기에 처음으로 깨져서 약간 기술적으로 불안하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오픈이 앞두고 있다는 거.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이 지금 약간 들어갔지만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장님, 그리고 네. 펄어비스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9위인데 KRX의 300지수 편입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주가가 예,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죠. 그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대표하는 200 종목이지.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1위부터 200 시가총액 상위로만 그냥 다 매겨서 200 종목을 넣은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체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다 시청자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200도 그렇고 KRX 300, KRX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300도 305 종목 들어갔어요, 사실. 근데 그 305 종목 중에 그것도 시가총액 순위대로 매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고 뭐 펄어비스라던가 티슈진처럼 얼마 전에 상장된 거. 그러니까 신라젠도 뭐 얼마 전에 상장된 걸로 따지면은 왜 걔는 들어갔나 할 수 있지만 얼마 전에 상장되어서 된 것 중에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건데 지금 뭐 사실 지금 뭐 새로운 지수가 아직 벤치마크 지수로 뭐 상품이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전에 K스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다 사장됐어요.
비싸게 돈 주고 연구개발해서 만들었더니 그건 왜냐면 국민연금이라던가 뭐 그 어떤 자문사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데 그걸 추종하는 뭐 인덱스 펀드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줘야 얘가 더 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써줘 버리면 이제 또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번에는 뭐 정부에서 워낙 코스닥 활성화를 표방했고 거기에 코스닥 종목이 실제로 많이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많고 동력이 더 커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안 들어가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더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기업의 그 근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위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오늘 카카오 모빌리티 얘기하려고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거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내비, 카카오 티 이런 거거든요. 카카오 티 최근에 생겼죠. 이거는 이제 주차 요원 얼굴 안 봐요. 여러분들 들어가실 때 주차 요원 얼굴 요즘에 잘 안 보는 경우 많잖아요. 어플로 일단 예약 다 하고 결제 다 한 다음에 주차 요원 얼굴은 그냥 스쳐가요. 예전처럼 창문 안 열어요. 그게 카카오 티고 어쨌든 이 서비스들이 많이 그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버가 우리나라 들어왔다 실패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 시작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택시는 성공했고 카카오 택시가 성공하니까 카카오 택시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 카카오 택시 가입자에 얹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거예요. 카카오톡이 성공했잖아요. 카카오톡 가입자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입자는 계속 충성도가 높잖아요. 거기다 이제 선물하기 기능 넣고 송금 기능 넣고 이래버리면 다 이용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모빌리티 서비스도 카카오 택시 성공해서 하니까 거기 드라이버, 내비, 뭐 카카오티 다 섞어 넣는 거고 거기 수익 사업을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 성공하면 다 되는 거. 카카오 모빌리티 쪽도 지금 점점 커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3위 BGF 리테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에서 연관된 건데 반려동물 용품 수요가 높은 100곳을 선정해서 CU 펫하우스를 오픈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프리미엄 강아지 그 뭐 고양이 이런 간식들 살 수 있어요. 이제 편의점이 아마 삼각김밥이라든가 라면만 사 먹는 데에서 매대가 완전히 너무 많이 변해서 나중에는 종합 무슨 뭐 어떤 대형마트를 조그맣게 축소해 놓은 그런 것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24가 2017년 12월 달에 출점수가 115개를 기록해서 12월 달에 1등을 기록을 해봤어요. 그리고 24시간 영업이 없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24시간 열어놓고 있으면 만약에 사장님이 오전을 봤는데 내가 정말 철인 28호가 아니고서야 밤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난다는 보고서를 내야지 폐점할 수가 있어요. 폐점할 때도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너 이게 열받는 거죠. 근데 이마트24는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이마트24가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드렸다시피 1, 2위 CUGS는 오히려 러닝메이트가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 그럼 1, 2위 가만히 있겠습니까? CU는 더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이 가맹점주들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500m고 뭐고 CU 편의점이 이 한쪽에 있는데 바로 뒤쪽에 CU 편의점 또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주가에는 좋다. 그래서 그 가맹점주 사장님 여러분들도 그 주식을 꼭 사시기 바라고요. 네. CJ ENM 2입니다. 이 그 달팽이 호텔 시작했더라고요. 성시경, 이경규, 김민정이 이게 뭐 효리네 민박의 그 어떤 호텔판이에요. 호의적이고 반응이 보니까. 그리고 1월 2주차 콘텐츠 파워지수가 발표됐는데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1위에 됐어요. 우리가 시청률 조사는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거를 약간 보완하는, 왜냐면 요즘 모바일 시대가 됐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컨텐츠 파워, 여기서 이제 뭐 CJ ENM이 만드는 그 드라마들이 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이 200만 돌파했네요. 이병헌. 그래서 지금 1987은 700만 넘었고, 뭐 영화 산업이 작년에 사실 망해서, 왜냐면 그 남한산성은 너무 추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영화가 얼어버렸고, 침묵이란 영화는 영화 제목처럼 침묵을 지켜버렸어요. 50만도 안 들어버렸고, 최민식 씨가 실패를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영화 산업의 비중보다는 드라마에서 얻는, 방송에서 얻는 산업이 크기 때문에 방송이 계속 히트를 치고 있고 CJ ENM 거 계속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CJ ENM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1위 종목은 휴젤입니다. 휴젤은 KRS 300에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균주 염기설 공개는 어렵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랑 지금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보톡스주에겐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셀트리온 3총사 날아가고 있죠. 신라젠 또 급등해서 11만원대 진입했죠. 근데 보톡스주는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메디톡스나 휴젤이라던가 이 대웅제약 이 주가 답답한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셀트리온 그쪽, 뭐 바이오 시밀러 쪽, 그리고 신라젠 항암치료 쪽 이쪽으로 쏠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관심도도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내부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쪽이 시끄러워서 질병관리본부는 염기설 공개는 안 된다. 이거는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래버렸으니까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왔냐?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가 사법부든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법정 싸움이란 게 너무나 길잖아요. 애플과 삼성에서 보시다시피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1심, 2심, 3심을 가면. 그럼 계속 이런 노이즈가 이끌 동안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거든요. 누구 기업이 만약에 하나가 죽으면 나머지 기업은 좋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보톡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야, 쟤네는 왜 지네끼리 저렇게 써? 저렇게 뭐 안전성이나 이런 신뢰도가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휴젤의 이런 부분이 조금 약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약세 출발이 됐었는데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했고 2,573까지 어제 종가 수준 대비 0.23%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나 오르면서 지금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흐름은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